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약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일이 생기죠. 바로 은행나무 열매, 은행이 풍기는 악취인데요. 나와 내 이웃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은행을 수거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은행나무는 대구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로수입니다. 전체의 20%가 넘는 5만 그루가 은행나무인데 이 가운데 13,000그루가 열매를 맺는 암은행나무입니다. 늦여름부터 맺기 시작하는 은행나무 열매, 즉 은행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주범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가서 냄새가 나서 은가한 냄새요, 꼼꼼한 냄새 이런 냄새가 나가지고 살펴봤더니 은행 알맹이 터졌는 게 신발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은행은 밟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달서구 이곡 일동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은행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통우회와 번영회, 새마을협의회 회원과 청결 지킴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 은행을 털어냅니다.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차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청결 도우미들이 나서서 청소를 하게 되면 거리도 깨끗하고 또 다니는 사람도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청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중장비는 사치, 긴 막대기를 들고 나뭇가지를 내려치면 육즙 가득한 노란 은행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낙엽과 함께 이 은행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청소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가 난 뒤에 우리가 돌아봐도 깨끗하고 또 가시는 분들이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해 주실 때 참 보람을 느끼고 합니다. 은행에 의한 악취 민원은 여기저기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곡 일동의 은행 수거 활동은 다른 동네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출생아 수가 넉 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1년 새 16% 넘게 늘었는데요. 혼인의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구의 혼인 건수는 지난 8월까지 총 6,260건입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6.6%나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혼인 건수는 지난 2018년 1만 건이 깨지더니 해마다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혼인 건수가 늘었고 올해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2019년에 9천여 건까지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증가세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843명으로 지난 5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8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6,5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명, 1.7%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100여 명, 5.9% 늘었습니다. 이는 증가율로 봤을 때 2010년 8월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대구 인구는 자연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2만 명이 넘게 자연 감소했고 올해 역시 4,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의 증가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2021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됐죠. 하지만 시행 3년 만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본 청약 시기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폐지되는데요. 올해 들어 이 사전 청약에 진행됐던 민간 분양단지의 사업이 줄줄이 엎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사업 취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창현 기자입니다. 파주시 운정 3지구에 있는 공공택지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운정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2년 전 이 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의 사전 청약 경쟁률은 일반 공급 평균 46대 1. 힘든 경쟁률을 뚫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500여 명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가 보낸 문자 한 통으로 취소를 안내받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조건으로 특별 공급을 받았던 당첨자들의 당혹감은 더욱 컸습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근무한 최 씨의 경우 청약 당시 군 복무 중이라 군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제대해 조건을 맞출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청약 통장을 부활시켜 준다. 그럼 현역에 가서 지금 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안 해줄 거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게 복원이 됐다는 얘기인지 무슨 그 피해가 구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약 당시 사용했던 청약 통장을 다시 부활시켜주겠다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가정 조건으로 특별 공급을 받은 당첨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다자녀인데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 돼가지고 다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뭐 노부모 부양인데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전국에서 민간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무산된 건설 현장 총 7곳 가운데 경기 인천에만 6곳이 몰려있는 상황. 특히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는 모두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최 씨와 정부를 끝까지 믿은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들. 이들이 돌려받은 것은 고작 빚바랜 청약 통장뿐. 지난 2년여간 기다려온 내 집 마련의 꿈이 부서지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전세나 월세 사례로 돌아가야 합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하는 동시에 취업과 창업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편의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한 박상민 씨. 지난달부터 안양 석수동 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하차부터 호텔 서빙 등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여전히 배울 것 투성입니다. 정리부터 발주와 관리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갔던 입장 때와 제가 직접 경영주 역할을 하니까 눈에 안 보이던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한 편의점 업체가 자립 준비 청년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개설한 청년 그린 편의점. 박 씨처럼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직업 훈련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참여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좀 경영주로서 좀 이런 창업에 의지를 보이는 친구가 나오고 또 실제로 경영주가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 편의점과 달리 한편에선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모아 판매하기도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다시 쓰일 예정입니다. 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은 답답함과 막막함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사회로 나오길 바라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도전하고 좀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들 또 좋아하는 일들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고 그냥 좀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더 많은 사교를 쌓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달성군 가창댐에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서 둘레길 걷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가창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산행을 즐기는 현장을 천희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창댐 주변으로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용계 체육공원을 출발해 512 마을회관을 돌아오는 총 연장 3.4km 구간입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가창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레길 조성 이후 처음으로 공식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창댐 둘레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달성군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송해 공원처럼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 조명 사업도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가창댐 둘레길이 전국에서 저희가 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둘레길 걷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가 함께 산행을 하면서 올바른 산행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가 왔으므로 길이 약간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를 앞서서 걷지 않도록 하고 걷다가 조금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서 정지하시거나. 둘레길은 아름다운 숲길로 시작해 가창댐 수변을 지나가는 코스로 조성됐습니다. 숲속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귀로는 가창댐이 흘려보내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어 힐링 코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가창댐처럼 여기가 공기가 맑고 진짜 이 물소리 들리십니까? 물소리 들리시죠? 깨끗한 물을 끼고 우리가 이 숲길에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달성군 가창면에는 이렇다 할 둘레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걷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둘레길 조성으로 가창댐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둘레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고장, 전북자치도가 지역 관광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각 연령층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과 코스를 개발하고 또 이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남원을 배경으로 한 팸투어에 박원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원을 배경으로 짜여진 팸투어 일정입니다. 1박 2일 코스 첫 방문지는 아름아름 현지인들이 찾는 보리 비빔밥집입니다. 식도락 여행이니만큼 유명 관광지가 아닌 골목 맛집을 선정했습니다. 네, 동네분도 많이 오시고 이제 내부에서도 좀 오시고 하는데 상품 이거 많이 널리 알려져서 내부에서 손님 많이 오시면 지역 발전도 되고. 배를 제대로 채웠다면 이제는 차 한 잔 여유를 즐길 시간. 남원 허브밸리 옆에 위치했는데 이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카페입니다. 세련된 외관과 함께 디저트와 각종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 남원 여행 패키지에 오시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이곳 동편제 마을입니다. 우리 소리의 멋과 얼 또 흥을 따라 길을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동편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 산악 지역에서 불려진 판소리류입니다. 서편제와 달리 남성적 특징이 강합니다. 국악 성지인 만큼 기념관도 전시관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국악 선임 묘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1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납골당이 있고, 그다음에 60명의 선의를 모시는 악성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야외 공연장이 있고요. 자, 이쪽 전수관으로 들어오면 판소리 기념실, 민속국악실이 있는데 남원은 지리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높은 해발고도 산자락에서 산림욕을 통한 치유와 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숲의 좋은 경관과 이런 자원을 통해서 그 기반하에 우리 인체의 좋은 면역력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요. 예를 들어서 명상도 하고 오감 걷기도 하고 숨멍 때리기, 그다음에 힐링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해먹. 저녁 식사는 명품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쫀득한 육질 식감은 여러 돼지고기와 다릅니다. 하루 여행의 피곤함이 지글거리는 육향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튿날 일정은 하몽체험으로 시작됩니다. 버크셔 K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최고가 상품으로 유명 호텔과 와인숍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이제 운봉이라는 지역이 해발 500m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자연 발효 건조를 시켜서 만든 이 하몽이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돼지도 지금 여기 해발 500m에서 같이 또 키우고 있어요. 버크셔 K를. 이 밖에도 서나무숲 체험과 김경종 미술관 관람은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알던 남원 그 이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던 남원과 또 다른 명소들을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색다르고요. 이제 다른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도 좀 색다른 이 남원과 전라도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이번 상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코레일과 연계해 구성했습니다. KTX 한량을 전용 상품으로 구분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즐김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됩니다. 남원 이 동북권 운봉 지역에 있는 체험거리,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엮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도문화관광재단 측은 남원에 이어 정읍과 순창, 임실 등의 그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도민과 많은 등산객에게 사랑받는 전북 모악산의 천년고찰 수왕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가 시작되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라북도 행정당국이 적극 대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로 나서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BTV 전주방송은 모악산 수왕사의 낙석 위험을 전해드렸습니다. 약수가 유명한 수왕사는 천년고찰로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데 산을 오르는 등산객 거의 한 번은 경유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낙석은 등산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나무들이 뿌리가 그 바위 틈새에 들어가갖고 돌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돌이 떨어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돌들이 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생긴 거예요. 일부에서 온 게 아니고. 취재 당시 소나무는 바위 한가운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산객들 우려도 컸습니다. 이 바위 이게 조금 안전 대책에 조금 좀 위험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정비 좀 필요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자치도는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낙석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 소나무 뿌리를 이제 올 9월경 이제 뿌리 제거 작업을 통해서 더 이상의 좀 낙석 위험이 없도록. 그리고 지난 9월 조치를 완료했고 10월까지 등산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자체 기능인 환경을 무시하고 안전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공원에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노브라든지 안전시설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들은 안심하고 만족했습니다. 일단 오는 길에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바뀌려고 개선을 하려고 공사도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좀 바뀌어 가니까 등산할 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BTV 취재로 사찰과 등산로 안전이 담보되고 또 주변이 정비되자 수왕사 주지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간에 그 낙석 위험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고, 그러던 사이에 BTV 그 방송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셔서 방송에 나가고 그 급기야는 그 대안으로 나무도 자르게 되고 주변 정리가 잘 돼서 이제 안심하고 산행을 할 수 있고 그 안전이 확보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BTV 방송은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찾아 이를 해결, 개선하는 취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남구 대명사동 서화전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남구청 민원실 문화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대명사동 사군자 및 서예교실 수강생들이 지난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완성한 작품 20점을 선보입니다. 한편 남구청 민원실 문화갤러리는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문화의 향기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공서 민원실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주는 주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4조 2,746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895억 원 증액된 규모로 인건비의 증가와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학생 인성교육에 570억 원, 미래인재육성에 1,530억 원이 편성됐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다문화가정 학습 지원 등 교육복지 실현에 3,57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2일 대구시 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달서 1호의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발전소는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약 42,6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9.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의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다로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대구시 신청사 주변 용도지역 변경이 타양하다고 결론짓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향후 도시계획 추진 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달성군 합인면 동곡리의 칼국수 거리에 태양광 LED 도로 표지병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서도 통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용이해저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지역의 교통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죠. 함께하는 사회 속 협력, 길가의 쓰레기나 은행 줍기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